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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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주초입니다. 원래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은 중간고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진행한 거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제가 인쇄해드린 PDF 자료에는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쭉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8주차 같이 가시죠. SNS 활용 1주부터 7주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 못한 것들 같이 하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자, 세상이 무지 바뀌고 있다 그랬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갭이 10이면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갭은 1000이고 정보사회와 디지털사회의 갭은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사회 3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디지털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와 디지털사회 3차 산업혁명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 똑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를 분류하는 방법은 웹 1.0은 일방통행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웹 2.0은 양방향 소통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웹 3.0 시대는 2010년부터 2020년, 그 다음에 웹 4.0 시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 2.0 시대를 정보사회라고 얘기하고 3.0, 4.0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1.0, 2.0 시대까지만 해도 암기의 시대였는데 3.0, 4.0 시대로 가면서 어떤 시대로 바뀌었다? 검색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검색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식 검색이 있고 앱들을 사용한 앱 검색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교육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튜브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검색을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머리에 두지 않아도 더 전문적이고 더 풍요로운 더 필요한 지식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SNS란 무엇인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죠. 소셜 미디어.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SNS다. 그리고 SNS에서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에 반대되는 말이 뭐다?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등 대량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대중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 얘기하고,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이다. 자,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양방향 마이크이며 본인이 능력을 정리한 스펙이고 검증 가능한 자기소개서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바로 SNS다. SNS 신변잡기 아닙니다. SNS는 이제는 누구나 SNS를 해야 됩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필요한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핫한 테크놀로지인 암호화폐 있죠? 암호화폐를 지금 투자를 받는 ICO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ICO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다? 파운더하고 디벨로퍼의 SNS를 얼마만큼 했느냐.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 SNS는 제가 볼 땐 지식의 모든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SNS는 신변잡기로 그냥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가능한 비즈니스에 맞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을 하는 그런 SNS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SNS는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냐 팔로워냐.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팔로워보다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에티켓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SNS 관련 지금 무정부 상태다. 무정부 상태. 가장 심각한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정부, 법조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디지털을 너무 모르고 SNS를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지털 무정부 상태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에티켓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소통의 고수가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의 고수하고 디지털 시대의 소통의 고수하고 다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의 고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고수였습니다.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운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하수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중수는 남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고수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웹 2.0 시대, 양방향 통신이 가능했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 소통의 고수는 남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소통의 고수, 중수는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아날로그 사회에서 고수였던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하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 열심히 카톡 보내고 밴드에 글 올리고 했는데 보지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SNS 하수 한두 명 때문에
그 소통이 안 되고 그 소통하는 그 대표 봉사자는 일을 2번, 3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SNS 시대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이거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탁탁 올려주면은 그분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SNS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있죠.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우샤인 볼트를 절대 못 이기는데 도구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도구가 있으면은 우샤인 볼트 할아버지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 우금지 전투에 그 슬픔 역사가 있었죠. 무라타 소총하고 화승총하고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학살이죠. 학살의 역사. 도구의 사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뭐다? 디지털 사회니까 디지털 컨텐츠를 양산하는 게 최고의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폰, 타블렛, 노트북, 요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타블렛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21세기 최고의 도구인 컴퓨터를 라인업을 레커멘드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데스크탑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가격으로 얘기하면 데스크탑은 뭐 메이커 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조립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탑은 그래서 한 150만원에서 정말 좋은 서버는 한 뭐 400만원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조립 PC 150만원에서 한 250만원 정도. 이거 어떤 용도? 유튜브 생산용. 앞으로 지식인들은 누구나 다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사회예요. 소셜미디어 사회라는 건 내가 컨텐츠를 양산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뭐다? 블로그. 방송은 뭐다? 방송은 유튜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2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난 유튜브 안 하겠다, 블로그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노트북이 있으면 되고, 나는 유튜브도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150만원에서 한 250만원 정도 되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하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인데, 노트북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트북을 좀 고사양으로 사셔야 됩니다. 화면도 좀 크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데스크탑이 하나 있는 사람은 이 노트북은 고사양보다는 휴대가 가능한 가벼운 노트북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컴퓨터 뭐 코딩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나는 디자인이라 이런 쪽을 하고 싶으면 여기 펜 달린 노트북 있죠. 펜 달린
펜 달린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가능한 한 모바일이 가능한 가벼운 거, 메모리는 SSD입니다. SSD 하드디스크는 256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해놓고, 뭐 한 돈만 원만 주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SSD 무지하게 비싼데 뭐 1테라급 SSD 설치 해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6 많으면 한 512 정도. 그리고 여기 데스크탑 서버가 있으면은 뭐 i3도 좋고 i5도 좋고 i7이면 더욱 좋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되는 사양으로, 이 모니터 크기는 13인치짜리 있죠. 여기 15인치짜리 가면 안됩니다. 15인치짜리는 휴대하기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휴대하기 불편하니까 안되고 13인치 이 정도로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펜이 있는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있죠. 노트 시리즈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펜이 있어 가지고 메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리 아답터다 라고 생각하면은 최신 노트를 사시면 되고, 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라고 하면은 그 전 버전 있죠,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잘 돌아가면 돼, 그러면은 두 버전 전에 거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타블렛을 사느니 차라리 여기 윈도우즈의 펜, 터치가 가능한 노트북 있죠, 터치가 가능한 노트북을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휴대가 아주 편한 노트북, 단 타블렛이 가능한, 여기에 그 화면 터치가 가능하고 펜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펜이 있으면 화면 터치가 가능한 타블렛이 되는 윈도우 노트북, 그 다음에 고사양 데스크탑, 이렇게 해서 라인업을 구축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스마트워치를 사시는 게 좋고, 매일 충전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러면 밴드 있죠. 밴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활용을 해보세요. 활용을 하시면은 디지털의 또 다른 맛을 느낍니다.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저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밴드가 될지 워치가 될지 이 웨어러블은 반드시 활용을 해보세요. 활용을 해봐야지만 미래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미래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됩니다. 디지털화 되는데 그게 웨어러블로 바뀌어요. 웨어러블 디지털이 바로 이런 게 다 웨어러블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자 이거는 거의 요즘 뭐 한 30-40%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한 2-3년 전에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보고 보청기냐고 했어요. 보청기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공부를 해요?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족구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보링 치면서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는 도서관에 앉아서 자리 잡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앉아서 자리 잡고 공부하면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저도 기획서 같은 거, 제안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저는 주로 어디 가서 하는지 아세요? 네.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노트북 하나 딱 켜놓고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연구실로 딱 가져와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꽉 막혀.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어폰 있죠? 블루투스 이어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 꼭 가지고 다니시고 어디 가면 이제 노트북 꺼내기 불편한 장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노트북 꺼내기 불편한 장소. 괜히 수업 들을 때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은 노트북 꺼내기 좀 힘들고 또 노트북이 배터리가 또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 요 접이식 키보드를 꼭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꺼내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메모가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가지 중에 3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췄으면 좋겠어요. 얘하고는 얘, 오와 얘 이렇게 되겠죠. 얘, 오와 얘 또는 얘 이렇게. 사실 가격 얼마 안 해. 얘는 한 4만원, 얘는 뭐 3만원이면 떡치겠죠. 한 2만원 정도면 되고, 얘도 한 2만원이면 사겠죠. 얘가 조금 비싼데 한 10만원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팅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얘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하고 친해지라는 거. 이런 디지털 장비하고 친해지면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디지털 문명을 탈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타 영타 무조건 500타 이상 치셔야 되고, 이미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영상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1장에서 했던 거고, 자, 이어서 2장 컴퓨터를 좀 이해하자. 컴퓨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어떤 모델이다? 폰 노이만 컴퓨터 모델이다. 그래서 그 모델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하드웨어 얘기하면 딱딱한 옷이라고 얘기하죠. 입력장치라는 게 있고,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출력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하고는 쉽게 이해가 가니까 요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GPU, 메모리, HDD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죠. CPU는 성능의 결정 요소는 헤르츠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는 사칙 연산을 못한다. 유일하게 하는 게 플러스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한다, 뭐 얘기 들었죠, 그렇죠? 이런 연산을 3.0GHz는 30억 번, 2.8GHz 28억 번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듀얼코어라든가 쿼드코어, 헥사코어, 옥탈코어, 데카코어 같은 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GPU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GPU는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CPU는 정수 연산, GPU는 소수점 연산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CPU는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를 잘해줍니다. 처리를 잘합니다. 근데 이 GPU라는 놈은 고속 데이터보다는 병렬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한다. 병렬 데이터. 병렬 데이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터 경까지 곱셈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수로. 2의 뭐 1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해서 2의 경승까지 간다. 응? 이렇게 하려면 무지하게 빨라야 되겠죠. 하나의 CPU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면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엔터 키를 치면은 요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 다음을 내려간다는 얘기는 요 화면상으로 여기 있는 게 요렇게 한 칸 올라가는 거고, 요 밑에 있는 한 칸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화면상으로.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이걸 픽셀이라고 얘기하는데, 픽셀을 동시에 딱 올려주면 좋겠죠. 각각의 서로 다른 병렬 작업으로. 이해 되시나요? 그 간단하면서 병렬 작업이 필요한 것들은 GPU가 무지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병렬 작업이 아니고 계속 순차 작업을 해야 되면서 고속으로 처리하는 걸 갖다가 CPU가 잘합니다. 병렬 작업, 요거는 직렬 작업이에요. 소수점하고 이제 정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병렬 작업하고 직렬 고속화 작업에 더 빨리 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